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는 스파이널 코드는 브레인과 브레인의 세레브랄 콜텍스하고 뭐하고 근육하고 서로 연결을 시킬 때 하나의 연결이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하나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가 제가 몸통이 스파이널 코드다라고 이야기하면 C5 다이아그노시스의 C5 손상이다. 그러면 다이아그노시스 C5라는 것은 C5는 페어 그레이드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상 당한 건 C6죠. C6다. C6 레벨이 손상됐으면은 그럼 7A 7번, 8번, 9번, 10번도 손상됐어요? 라고 묻는데 그렇게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차장 가면 차를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확 이렇게 해서 배차하잖아요.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 C6가 손상되었다면 C6 레벨 밑으로 해서 꾹 눌러가고 그 밑에 다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 레벨만 탁 트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메고 자동차 사고가 42% 정도 되니까 안전벨트를 이렇게 메고 가면 사고가 빵 나면 여기는 다 이렇게 고정이 탁 되죠. 이 앞에 있는 대시보드에 무릎이 탁 달려서 밑에까지도 다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근데 어디는 고정이 안 돼요? 목은 고정이 안 되니까 이 목에서 C7이 가장 큰 뼈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뼈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팍 나가거나 뼈가 앞으로 뒤쪽으로 팍 나가야 돼요. 5, 6 레벨이. 그러니까 5, 6가 손상이 됐다는 것은 뒤로 팍 나가니까 5 레벨, 6 레벨과 7 레벨의 스파이널 코드가 두 개가 이렇게 탁 끊겨버리는 거죠. 끊기죠? 그러니까 C6가 손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7과 7번, 8번, T1은 손상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손상이 안 됐습니다. 손상이 안 됐다는 것은 그쪽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오는 그 신경하고 근육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DTR 같은 게 살아 있다고. DTR 같은 거 치면 살아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감각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운동 같은 거는 C6 레벨에서 탁 끊어졌으니까 내려오나 못 내려오나 올라가나 못 내려. 그러한 개념이에요. 하나의 경로의 개념이에요. 손상되었다면 밑에서 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C6 환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배근육에 마비가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왜 마비가 돌리고 근육을 수축시키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야 힘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못 내려오니까 마비를 보인다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자체적인 리플렉스는 어떻다?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S코드에서 나오는 요 리플렉스도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런데 S코드에서 나오는 이 신경을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고 그거를 배뇨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뇨 훈련은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헷갈리더라고. 아니 C6 레벨이면은 S코드도 손상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하는데 각각에서 나오는 리플렉스들은 다 살아있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시는 C6에서 딱 끊겼으니까 못 내려오겠죠? 못 올라가고. 근데 그 자체에서 있는 리플렉스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리터 정도를 먹고 1시간 뒤가 지나면 수분이 빠지고 나서 방광에는 몇 리터가 남는다? 500ml가 남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환자들이 500ml 이렇게 방광이 찼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오줌 누러 가야 되겠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이거는 S코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렇게 가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오줌을 넣어요. 그거를 대뇌에서 지배 안 해더라도 됩니까? 라고 설명을 하는데 대뇌에서 지배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뭐예요? 외관략근을 어떻게 해요? 오줌을 누고 싶다라고 해서 오줌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거를 이해를 잘 하려면 똥을 누고 싶다 하면 똥이 내 똥이 꽉 찼다 하면 똥 바로 막 싸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서 잡고 있노? 외관략근에서 외관략근을 대뇌에서 잡고 있어요. 근데 C6에서 끊겼다. 그러면 외관략근을 잡고 있나 못 잡고 있나?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똥이 꽉 찼다면 어떻게 돼? 똥이 나와버리는 거야. 나와버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리플렉스는 살아있어요. 리플렉스는. 이거 나중에 방광할 때 다시 이야기하는데 다른 반에서 이 경로의 문제가 끊겼다 하니까 자꾸 밑에가 손상됐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제가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C7 환자가 왔는데 소변 훈련을 하고 있대요. 소변 훈련을 하고 있대. 그러면은 S코드가 있어야 방광을 수축이 돼요. 리플렉스 개념이에요. 방광을 수축해요. 근데 이 S코드가 C코드는 S코드가 손상되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S코드에서 느껴지는 게 못 올라오고 S코드를 능력이 못 내려오는 것이 거기서 리플렉스는 어떻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에게 하루에 4리터 정도를 한 오후 5시까지 드세요 라고 말을 하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수분이 빠질 거 체내에서 단백질에서 빠질 건 빠지고 방광에는 몇 리터가 남는다? 500ml가 남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오줌을 싸야 돼. 그러면 그때 오줌을 싸러 가야 될 때 어떻게? 화장실을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딱 숙이면 오줌이 어떻게 돼? 쑥 나오게. 이거를 훈련을 하는 게 방광 훈련입니다. 나는 500ml보다 더 싸는데 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싸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브레인에서 스파이널 코드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보세요. 브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브레인이 있고 미드브레인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속도를 오른손잡이라서 이렇게 등이 되는구나. 이렇게가 안 되네. 이래가 이거 이상한데. 자,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 자,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조금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브레인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올 때는 명령을 내릴 때 운동은 쭉 내려와서 메둘라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경유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연접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이것을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브레인스템 레벨에서는 앞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메둘라 쪽에서 이름은 피라미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안테리오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왔는데 피라미드에서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접해서 양쪽 연접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기능은 뭐라고 했죠? 기능은 림을 움직인다 했죠. 사지를 움직이고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트렁크를 움직인다 했죠. 트렁크. 그래서 트렁크는 양쪽 움직임이고 라테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한쪽에 림을 담당하더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라테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의식적 움직임이 되겠죠. 자,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경로를 라테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경로를 라테랄로 와가지고 앞쪽으로 들어오죠. 라테랄로 와서 앞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앞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앞쪽으로 오는 거죠.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제가 뭘 중요시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냐면 스파이널 코드의 앞척수, 중간척수 뭐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가리키는 거 아니야. 뭘 가리키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환자의 손을 딱 잡거나 환자의 움직임을 줬을 때 그 움직임의 경로가 대뇌까지 어떻게 올라가고 그러한 경로가 또 어떻게 내려오는지 요거를 내가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스파이널 코드는 하나의 경로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고 대뇌에서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요 경로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환자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임을 줬을 때 환자가 어떻게 이 정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면 치료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임상에서도 내가 나의 텍타일 자체가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잘 생각이 안 되죠. 제가 팔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뇌졸중 환자 이렇게 팔을 스파이널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세레브럴 콜텍스까지 올라간다는 그거를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치료할 때 어떻게 돼서 좀 더 진지해지겠지.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뇌정보가 들어가서 이 환자는 어떻게 움직임의 명령을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내가 좀 더 환자를 이해하기가 좋겠죠. 스파이널 코드 부분을 제가 척수 손상을 내가 가리킬 때, 지금 가리킬 때 포인트는 크게 두고 있어요. 이해가나?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포인트를 두고 나중에 시험 문제도 낼 거야. 그러니까 앞척수증후군, 중앙척수증후군, 뒷척수증후군 이거는 국시용이죠? 국시에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국시에서 치면 되고 나는 이 경로를 중요시한다. 이 경로를. 그래서 나중에 말초신경까지 합쳐지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다음 말초신경을 제가 알 겁니다. 말초신경까지 합쳐지면 내가 손을 꽉 잡으면 그 촉각이 말초신경을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대뇌에서는 어떻게 내려와서 손가락을 움직이느냐를 눈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치료를 여러분 열심히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도. 그래서 치료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해부학을 잘해야 돼. 결론이 내가 치료를 잘하겠다. 신경계든 근골격계든 내가 치료를 잘하겠다. 그러면 해부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스킬을 잘 알면 치료를 잘할 것이 다 아닙니다. 해부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포인트를 여기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거 자꾸 맞추지 말고 여기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경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브레인스템의 앞쪽이죠. 브레인스템의 앞쪽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나머지 손해로 올라가는 손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내려오더라? 손해나 브레인스템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레벨에서 내려오겠죠.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내려와요. 그래서 앞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디서 내려온다? 뒤쪽에서 내려와요. 이걸 우리 태그멘툼이라고 하는데 뒤쪽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뭐다?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죠.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의식적 움직임이에요? 무의식적 움직임이에요? 무의식적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어차피 우리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뇌졸중이나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들 경로가 끊긴 내려오는 이 경로가 끊겼는데 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더 많이 활성화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뇌에서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평소에는 제어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 다다음 주 추석 끝나고 한 2주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앞으로 내려오고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뒤쪽으로 내려오더라.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뒤쪽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은 익스트라 피라미드라는 구조는 앞에 있죠? 앞에 있으니까 그 앞으로 안 지나오니까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총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감각 이야기해 볼게요. 감각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 하면 2가지로 나눈다. 고유 감각과 무슨 감각? 통각으로 우리가 나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감각도 브레인스템 레벨에서는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더라?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감각도 전부 다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의식적 움직임만 앞쪽으로 오고 나머지 전부 다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손상당하면은 우리한테 더 안 좋아. 더 안 좋아요. 브레인스템이 뒤쪽이 손상당했다 그러면 우리 치료하기가 더 힘듭니다. 앞쪽보다 뒤쪽이 손상당하면 센서리, 뇌줄기해, 크라니알 뉴클레우스, 레티큘러 포메이션, 익스트라 피라미달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뒤쪽에 있어요. 더 힘들어요. 여하튼 그러면 고유 감각은 뒤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스파이널 코드에서 연접하나 안 하나? 안 해. 안에서 메둘라로 올라가겠죠? 메둘라에서 좌우 교차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가죠. 여기 메둘라 여기에서 한번 교차하고 이렇게 요게 고유 감각의 경로가 되겠죠. 시상에서 여기서 한 번 더 교차하고 시상에서 한 번 더 교차하고 이렇게 교차합니다. 들어와서 메둘라에서 한 번 교차하고 시상에서 한 번 교차하고 이렇게 됩니다. 통각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척수에서 어떻게 돼? 연접하고 반대로 넘어가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거 올라갈 때는 이거 올라갈 때는 그렇지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테랄 쪽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게 스파이노 살라미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경로의 이야기. 그래서 들어와서 라미나층 있죠? 척수의 라미나층에 1층, 2층에서 SG하고 연접하는 것들도 이야기했고
8층하고 9층에서 나오는 것도 이야기했고 7층은 클라크 핵이라든지 교감신경 핵들이 존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프린트 앞에서는 동영상 보면서 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척수신경이죠. 척수신경은 직경이 큰 섬유가 내측으로 들어가고 직경이 작은 섬유가 외측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음 월요일 날 제가 페인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른 거는 이것도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겹쳐요.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도 있고 부교감신경도 있습니다. 그 중에 교감신경이 나오는 곳의 위치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T코드에서 L코드까지에서 나옵니다. T에서 L의 T코드와 L코드, L1, 2에서 나옵니다. 부교감은 브레인스템과 S코드에서 나옵니다. 브레인스템하고 S코드에서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교감은 T와 L 코드에서 나오고 부교감은 브레인스템과 S 코드에서 나오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T 코드, L 코드에서 나오고 부교감은 브레인스템하고 S 코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섬유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다른 신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이게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교감, 부교감은 감각도 있고 운동도 있는데 운동이라고 가정했으면 운동은 안테리어 혼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근육까지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이렇게 되죠. 근데 교감하고 부교감은 이렇게 한 방에 안 가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서 교감은 스파이널 코드에 가깝게 이렇게 연접을 하고 한 번 더 이건 이렇게 연접하는 부위가 존재를 합니다. 가깝게 스파이널 코드에 가깝게 교감이 한 번 더 연접을 하고 부교감은 근육에 가깝게 이렇게 한 번 더 연접을 해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 달라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스파이널 코드에서 가깝게 이렇게 연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접하는 곳. 그래서 이렇게 연접해서 이렇게 갈 때 이 효각이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이렇게 연접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교감은 척수에 가깝게 있고 부교감은 근육에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은 좀 더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근육에 가깝게 있으니까. 교감은 척수에 가깝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세티콜린. 그렇죠. 아세티콜린. 이거는 부교감의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부교감 호르몬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다? 교감 쪽 호르몬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 교감신경전은 보세요. 자, 교감까지만 우리가 교감 갖고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파이널 코드에서 우리가 자율신경 반사구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T 코드하고 L 코드에서 이렇게 나와요. T 코드하고 L 코드에서 교감신경이 나오는데 이거 다른 번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워요, 교수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자, 그래서 T코드에서 이렇게 나가서 연접을 하고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연접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교감신경절입니다. 교감신경절이 다른 반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반은 맨 마지막 반이라서 다른 반이 뭐가 어렵다 싶다가 제가 피드백 받고 들어오죠. 그게 좋은가 안 좋은가? 근데 열정은 좀 없어져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 요렇게 있어서 여기 요렇게 되는 요렇게 연결이 되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걸 여기를 교감신경 심파세틱 강글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감신경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감신경절입니다. 교감신경절은 여기서 T코드하고 L코드, 스파이널 코드에 T1, 2, 3, 4, 5, 6, 7, 8, 8, 9, 10, 11, 뭐 8단 숫자가 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요거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스파이널 코드 요거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죠. 스파이널 코드는 이 손상을 안 당했으면 서로 연결이 쫙 되어 있겠죠. 그래서 T1이 하는 일을 T2도 알고 T1이 하는 일을 L1도 안다 모른다? 알죠? 다 알아요. 서로 연결이 쫙 되어 있죠. 위아래로 연결 싹 시켜놔요.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는 다 연결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각각이 나와가지고 교감신경절을 이렇게 만들어요. 교감신경절을 만듭니다. 교감신경절이 나와서도 이 교감신경절끼리 뭐하고 있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교감신경절끼리도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교감신경절끼리도. 그럼 보세요. 교감신경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제 이렇게 효과 이 내장 기계를 다 연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눈도 보고 뭐 땀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뭐 부신 수질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막 심장도 있을 거고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신 수질에서 뭐 하는 거하고 대장에서 뭐 하는 거는 서로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안다고. 서로. 근데 자 이제부터 시작. 요 위에서 이 땀이 나는 거하고 부신 수질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서로 안다 모른다? 만약에 요 라인 잘 쳐보세요. 많이 어려워라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요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하고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요 위에 거하고 요 밑에 거하고는 서로 소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레벨이 5 레벨이야. 여기서는 소통 안 해 서로. 교감신경절에서 이쪽 위쪽 레벨하고 이쪽 밑에 쪽 레벨은 서로 소통을 안 합니다. 5와 6 사이에서 이렇게 딱 끊겨져 있어요. 이게 5와 6 사이에서는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이게 더 설명하기 좋겠네.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서로 단독으로 놀아요. 서로.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내장이나 여러 가지를 지배하는 거하고 여기서 나와서 이쪽을 지배하는 거는 서로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따로 놀아.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체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심장박동이 뭐 조금 더 느리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땀도 막 나고 이런 식의 서로 좀 달라. 근데 이거 두 개가 어디서 합쳐지겠어요? 그럼 이 정보들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어떻게 되겠노? 합쳐지겠지? 이 정보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합쳐지는 거라. 요거까지를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율신경 반사부전은 C5 이상에서 생긴다. C6 이상에서 생긴다. C5 이상에서 생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가 스파이널 코드, 이게 스파이널 코드니까 스파이널 코드 여기가 손상이 되었어. 여기가 손상이 C5 이상이다. C5 이상이다 하면 C5를 속하나 안 속하나? 이상, 초과, 미만 당연히 속하지.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
C5 이상이다. 이상이면 6, 7, 8 숫자가 올라갈 아니야. 스파이널 코드는 위아래 방향이잖아. C5 이상이다 하면 5, 4, 3, 2, 1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말 헷갈리면 안 돼? T5 이상의 손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손상된 거지. C6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가 손상된 거지. 그렇죠? C6 이상이다. 다이아그노시스 T6다 라고 이야기하면 T6는 살아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6 레벨 이상에서 손상되었다 하면 T6 이상에서니까 여기인가? 여기가? 그럼 T6는 손상된 거가? T6가 손상된 거가? 이거 헷갈리네. 결론적으로 이거 하고 나서 너끼리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T6가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다. 여기 기준점입니다. 여기가 살아있으면 요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들이 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들어오지. 이 T6가 살아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T6에서 T5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살아있으니까. 여기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끊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살아있죠. 근데 여기는 요 밑에 모든 게 정보가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조절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상됐어. 여기서 손상됐어. 스파이널 코드 여기서 손상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는 알지?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는 여기 들어와서 일로 들어왔는데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 위에서 하는 일을 밑에서 안다 모른다? 몰라. 내장에서 일어나는 일. 교감신경의 일들은 서로 안다 모른다? 몰라. 모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율신경 반사 부전이 생긴다고. 여기에 이야기할 때 T5 이상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T5 이상의 손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T5 이상의 손상이다. T5 포함해서 손상됐다. 근데 T6는 살아있어야 돼. T6는 살아있어야 돼. 지숙이 어디 가노? 방광조절 부교감 T6. 자, 노래 이해가요? 영준이 이해 안 가나? 뭐라고 임마? T6 이하는 괜찮다고 그래. 자율신경 반사부전 안 일어난다고. 거기서부터 일어난다고 그랬어. 니 아니면 어쩔래? 니 아니면 어쩔래? 아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찾아봐라 아직이나. 여하튼 요거는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알겠어요? T5 이상의 손상에서 자율신경 반사부전. 자율신경 반사부전이라는 건 이 위에서 하는 일을 이 밑에서 몰라. 그러니까 서로 반사가 맞다 안 맞다? 안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땀이 내 체온이 올라가는데도 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체온이 내려가는데도 막 땀이 나오고, 혹은 다른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일이 밑에서 자꾸 안 맞아지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이거 이해가요? 이해가나? 그러니까 T5 레벨까지 여기서 나오는 교감신경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고, 요 밑에서 일어나는 건 한 덩어리야. 근데 이곳끼리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T5 레벨에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끊겨 있어요. 두 단위로. 근데 척수에서 만약에 끊겨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반사 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율신경 반사 부전.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율신경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올 때 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척수는 버테브라 바디가 이렇게 있고 그 뒤쪽에 척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척수 우리가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만질 수 있죠. 그렇죠? 힘이나 일로 와봐봐. 그래도 너가 앞에 남자가 있어서 다행이네. 다른 반은 전부 다 앞에가 여학생밖에 없어서 말하기가 그렇대. 스피노스 프로세스다 그러면 요렇게 니 저 운동했구나 방학 때. 잘못 운동하니까 막 이래 되죠. 그렇죠? 네 알고 있나? 잘못 운동해가지고 라티스무스 돌지 쪽을 막 너무 많이 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팔들 때 따깍따깍 할 걸? 그걸 모르겠나? 그렇죠? 요 팍나지? 잘못 쳐져.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우리 저는 네 운동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살 빼려고? 오. 오, 아니 뭘 그러고 이거 쫙 잡고 있어 이렇게. 그래. 자 이렇게 잡고 있어. 오. 자 여기 있을 때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이 운동을 넘어요. 안 만져지네. 안 들어가네. 완전히 이거 척추 길이끈을 굉장히 발달을 여기 이렇게 시켰네요. 또 있죠? 여기에. 무슨 운동을 많이 했길래 이렇게 됐노? 오, 여기에 이거 잡고 있어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1cm에서 1.5cm 옆에 꼭 만지면 뼈가 만져지네. 오, 이게 이렇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만지면 아파. 여기가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이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겠죠? 네. 여기에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 양쪽으로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에 교감신경절이 위치해 있고 또 여기에 또 뭐도 위치해 있다? 도잘, 루트, 강글리온도 이쪽에 위치돼 있어요. 여기 위치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돼 있으니까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온 게 교감신경절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 라인에서 여기서는 T5 레벨에서 위쪽을 와 가고 여기서는 아래쪽을 와 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스파이널 코드는 들어가서 서로 위아래로 연결이 쫙 돼 있고. 이게 어디에 위치돼 있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위치돼 있어요. 들어가세요. 나중에 실습할 때는 이 갖고 하면 되겠네. 보기 좋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절은 이게 T코드에서 L코드까지만 나와서 교감신경절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감신경절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다? 이게 확장돼 있어요. 이게 C코드부터 해갖고 S코드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T하고 L만 탁 나와서 돼 있지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확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또 무슨 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교감신경 보세요 여러분들. 로백 페인이다 그러면은 디스크 허니에이션이다 그러면 디스크가 빠져나와갖고 척수를 누르겠죠. 척수신경을 누르겠죠. 척수신경을 누를 때 포스테리어 라테랄 방향으로 누르죠. 왜 그렇게 누르냐면 앞쪽으로는 안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가 앞쪽에 꽉 잡고 있고 뒤쪽에는 별표 모양으로만 포스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가 딱 잡고 있으니까 디스크가 빠져나올 때는 어디로 빠져나온다? 포스테리어 라테랄 방향으로 빠져나오죠. 포스테리어 라테랄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그 위치에 뭐가 들어간다?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척수신경을 꽉 누르게 되겠죠. 척수신경은 감각과 운동이 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올 때 꽉 눌러요. 근데 그 나오는 척수신경이 나오는 위치가 그 척수신경이 나올 때 그 바로 앞에가 교감신경절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척수신경의 도잘 루트 강글리온의 위치, 척수신경 나오는 위치, 교감신경절의 위치, 디스크 허니에이션의 위치 그게 다 어떻게 된다? 동일해.
디스크가 빠져나오면 척수신경을 눌렀다. 거기에 교감신경도 있고 도잘 루트 강글리온도 있고 척수신경이 탁 위치돼 있어요. 그 위치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로백페인이다 그럼 환자 와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다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해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대퇴신경이 손상되었다. 디스크 허니에이션 척수신경을 누르니까 앞쪽이다 그러면 대퇴신경을 눌렀다 그러면 일리오소아스를 막 치료를 합니다. 혹은 폐쇄신경을 눌렀다 하면 일리오소아스 그쪽으로 다시 그 일리오소아스가 그 디스크 허니에이션 쪽에 탁 누르고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사이아틱 너브다 그러면 피리포미스 쪽을 다 치료를 해요. 너무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를 우리가 했는데 환자는 통증이 안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교감신경절에서 이쪽에서 또 누를 수도 있겠죠. 교감신경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아까 스피노스하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니까 요거 사이로 연결하는 근육이 멀티피디스예요. 그러니까 멀티피스를 막 풀어줘요. 멀티피스를 막 풀어준다는 것은 꽉 조여져 있으니까 눌러서 스트레칭 시키는 겁니다. 5cm에서 7cm 사이로 쭉쭉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레칭 시켰어요. 그러니까 L4-5 레벨에서 그렇게 막 해줬어요. 해줘서 치료를 해줬어. 그런데도 안 나. 모르겠어요. 이전부터 내가 할 게 없어요. 뭐 쿼드랄 페달 엑사이트 뭐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통증 유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고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법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통증 유발점을 찾아도 안 찾아져. 일리오소아스도 찾아보고 쿼드라투스 룸보름, 피리포미스 다 찾아봤는데도 안 찾아져. 그래서 멀티피디스로 갔는데도 안 찾아져. 그럼 그 원인은 어디냐면요. C에서 멀티피디스가 교감신경계를 꽉 여기 누르고 있어요. 멀티피디스에서. 그러면 이에 대한 통증의 정보가 여기까지 오나 안 오나? 와요 안 와? 여기가 확 아파. 그러면 여기서 와서 여기서 여기 들어왔다 이 나오고 하겠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C에서 꽉 누르고 있는 이 정보가 요 밑에까지 오나 안 오나?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됐는데 그럼 이쪽에 사이아틱이나 대퇴신경이나 폐쇄신경을 누른다고 해서 그 근육들을 찾아서 치료해주거나 혹은 멀티피스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디의 문제라? C코드 레벨에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어서 생긴 병이라고. 그래서 이 통증이 어디까지 내려온 거라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 보면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감신경계는 뭐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로 요 5, 6 레벨에서 요선 끊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서로 또 연결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로백페인 환자를 치료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임상적으로 노하우를 하나 더 가르쳐주면 C코드에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된다? TL 정션에서 많이 생겨요. 소라식 12번하고 L1에서 이 통증이 L4, 5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해요. 자세의 이상 우리가 배 나온 사람들은 요새 꺾이죠. 요새 윗배. 요게 이 라인이 T2L하고 L1 사이에 TL 정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이게 해서 교감신경절을 탁 손상을 시켜버리면 그 통증이 어디까지 온다? L4, 5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병원에 로백페인 환자는 여러분이 80% 이상, 100% 정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제일 많이 치료하는 근육이 일리오소아스 치료, 쿼드라투스 룸보름, 피리포미스 했는데 잘 안 나아요. 그럼 어디로 가노? 멀티피디스로 가죠. 그래도 그 레벨에 멀티피디스로 갔어요. 그래도 안 나. 그럼 어디로 가? TL 정션에 멀티피디스로 가야 된다.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더 위로 가. 근데 꾹꾹꾹 눌러보면 다 찾아요. 이걸 압통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한테는 치료를 이렇게 받아도 잘 아픈 게 봐야 안 나아졌어 이런데 여러분은 딱 와서 다른 선생님한테 받았는데도 잘 안 나아요 딱 물어보죠 여러분이. 그럼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이런데 치료했을 거야. 일리오소아스하고 쿼드라투스 룸보름하고 피리포미스하고 도잘루트 강글련이 위치하는 멀티피디스 거기 RCT 위치죠. RCT와 합백, 텐스가 그쪽에다 붙이죠. 이렇게 흔들어줘야 관문 조절 이론, 그런 이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자세도 안 나. 그러면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꾹꾹꾹꾹 누르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정민 알겠나? 어? 노하우. 저의 노하우. 아, 배웠지? 그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조절에 있어서 이제 방광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교감이죠. 교감에서 방광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방광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 보세요. 위아래가 여기서 끊겼죠? 요렇게 하나가 존재하고 그 밑에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존재한다고 요렇게. 여기 이제 교감 신경절이지. 아니지. 여기 교감 요 양쪽으로 요 위에 하나 존재하고 요 밑으로 요렇게 존재한다고 요렇게. 그래서 위에 뭐 심장을 뛰게 하는 거하고 위에 심장이고 예를 들어서 위에가 심장이다. 위에는 심장이고 밑에가 부신속질이다. 이게 부신겉질 뭐 이런 이야기하죠. 여기서 호르몬, 교감 호르몬이 나오니까 심장이 막 뛰고 있으면 요 밑에 맞추어서 어떻게 위나 이런 거 운동하면 안 되죠. 심장이 막 뛰고 있으면 소화기계가 운동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심장이 막 뛰는데 소화가 확 이런 운동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뭐 안 맞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율신경 반사 불균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흥분을 낮춰야 되는데 위아래가 한쪽이 흥분되면 밑에 낮춰줘야 되는데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걸 자율신경 반사 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 손상에서 나타난 6번이 손상된 거죠? 6번이 손상된 거야. 그래, 6번이 손상됐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교감식에서 오는 6번하고 그 위에서 5번에서 합쳐지는 거하고 이 위아래가 확 떨어졌죠, 척수에서? 그렇죠? 5, 6번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율신경 과반사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하라고 했다, 여기에서. 자,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리고 호너 증후군 보면 요거는 요렇게 자율신경하고는 요 이야기는 아닌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미드브레인 라인입니다. 미드브레인 라인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호너 증후군이다. 이거는 교감신경의 손상입니다. 교감신경 손상인데 교감신경이 미드브레인 라인에서 보면 교감신경의 경로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교감신경의 경로입니다. 교감신경의 경로가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경로가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미드브레인을 지금 그렸습니다. 미드브레인입니다. 교감신경의 경로입니다. 이 교감신경의 경로인데 이 교감신경 그러면 미드라인에 있다, 라테랄에 있다? 라테랄에 있어요. 라테랄에. 우리가 라테랄에 있는 경로도 생각납니까? 스파이너 살라믹 트랙. 그렇죠? 스파이너 살라믹 통증을 전달하는 게 다 라테랄로 브레인스템의 뒤쪽 가쪽으로 올라간다 했다 이가.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태그멘툼 라인이겠죠. 이쪽이 바깥 뒤쪽 라인이야. 이쪽으로는 또 라테랄 쪽이 통각이 올라갑니다. 그럼 통각이 올라가면은 요 교감신경절 쪽에서 통각도 올라가면은 통각도 같이 손상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통각이 손상당하면 통각을 못 느끼겠네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통각이 손상당하면 살라무스에서는 들어와야 되는 통각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살라무스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정상 감각도 뭘로 바꿔버린다? 통각으로 바꿔버려요. 통각이 더 심해져. 거꾸로 해요. 그 통각은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살라무스는 바로 반대로 돼버립니다. 통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각이 더 많아버려요. 그러니까 환상통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환상통 없는데도 통각을 느끼잖아. 그래서 감각이 안 올라오잖아. 근데 다른 데서 올라오는 것들도 여기서 안 올라오니까 그 위에서 올라오는 감각도 뭘로 느껴? 통각으로 느껴버린다. 그 밑에 있는 통각으로 바꿔버린다. 이게 환상통 살라무스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상증후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 손상시켜버려요. 이쪽이 손상되는 병이 있어요. 이게 스카,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는 라테랄 쪽을 손상시켜요.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가 손상을 당하면 교감신경이 손상을 당해요. 교감신경이 손상되면 동공은 축소돼요.
교감신경은 동공 확대예요. 교감신경은 동공의 확대입니다. 동공의 확대인데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가 손상이 되면 동공이 어떻게 돼? 축소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너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호너 증후군이다 하면 교감신경의 손상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아, 이것은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테리의 손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동공의 확대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감신경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 이쪽이 손상되면 밑으로 스파이널 코드까지도 이 교감신경이 안 내려오겠죠? 못 내려오겠죠?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 호너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에딩거 베스팔 누클레오스가 미드분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딩거 베스팔 누클레오스는 부교감 핵입니다. 부교감의 핵입니다. 3번 뇌신경의 부교감입니다. 아, 에딩거 베스팔 누클레오스는 오큘라 모터의 부교감 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교감의 핵입니다. 에딩거 베스팔 누클레오스입니다. 이거는 신경과학때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롭죠? 근데 어젯밤에 수업하다가 여러분이 이진호 쌤한테 TM 조인트 배웠나? 아직도 기억을 하더만. TM 조인트 몇 개 근육? 깨무는 근육 몇 개 근육? 4개 근육. 가쪽 날개근, 안쪽 날개근. 여기 있는 거. 관자근 또 깨물. 이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나중에 이것도 제가 하거든요. 뇌졸중하면서 이걸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배웠지? 이번 년도였나? 작년 아니었나? 너 2학년 때 안 했나? 2학년 때 했어,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도 2학년 때 가르쳤는데, 진호도 2학년 때 가르쳤고, 근데 내 거는 기억 못하고, 진호 거는 기억을 해. 그 4가지 중에 TM 조인트에 바로 붙어 있는 근육은 무슨 근육? 그래서 그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 디스크에 바로 붙어 있는 근육 무슨 근육? 가쪽? 그럼 이런 거 지난번에 알더라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럼 또 하나 더 이야기해볼게요. 이거는 진호쌤이 한 거 아닙니다. 진호쌤 그래 강의를 잘하는가 봐. 잘하나? 내보다 잘하나라고 어젯밤에 물론 잘한대.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는 강의를 잘해야 됩니다. 강의를 잘해야 돼. 그럼 내가 이 말도 해볼게. 디스크에 붙어있는 근육. 룸바 디스크에 붙어있는 근육. 이런 게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TM 조인트에 입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 난다. 그럼 어떤 근육을 풀어야 돼? 가쪽? 날개근이야. 가쪽 날개근을 풀면 이거 소리 안 나. 우리가 나중에 이민과, 치과 가서 TM 조인트 치료할 때도 이거 갖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거 외우고 있으면 돼. 라테랄 프리테리고이드를 원어로 들으니까 푸자를 안 붙이더만, 테리고이드 모습이라고 하더만, 그게 바로 디스크에 딱 붙어요. TM 디스크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강화가 돼 있으면 앞으로 잡아 당기니까 디스크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리 돌리기 위해서는 그걸 이완시키면 되고. 똑같은 거. 룸바 디스크에 붙어 있는 근육. 룸바 디스크에 정형도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룸바 디스크에 붙어 있는 근육.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나 이런 말? 3번 뇌신경이 미드브레인에 있다는 거 들어봤나? 처음 들어보지? 똑같은 거 아이가? 룸바 디스크에 붙어 있는 근육 처음 들어보지? 이런 거 말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룸바 디스크에 붙어 있는 근육 모르나? 일리오소아스. 그 디스크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오소아스가 강화가 되면 어떻게 돼? 디스크가 빠져나온다고. 포스테라테랄 쪽으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일리오소아스가 하는 역할이 뭐야? 기능이 K 플렉스 I가 A 플렉스 J 플렉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단하게 돼 있으면 룸바 그 디스크가 포스테라테랄로 이 뒤에 이 버테브랄 디스크에 붙어서 앞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빠져나와.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그러면 뭐부터 잡는다고 사람들이? 일리오소아스부터.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일리오소아스 잡기 좋나 안 좋나?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중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왔어.
근데 또 뭐 하나 보여주려고 일리오스 와서 만지는 거. 오, 여기 동생 중에 동생 중학생 있나? 일리오스 와서 정말 잘 만져져. 정말 잘 만져져. 이상하게 남자애들이었거든. 오, 딱 되는 순간에 다 만져져요. 배꼽에서 10cm 옆으로 안쪽. 그래 들어가. 너 안 만져서 만질 줄 알아. 안 만져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걔들은 만지니까 딱 만져져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 플렉서 할 때 그 일리오스와스가 오 짧아졌다, 늘어났다, 여기까지 손에서 다 느껴지더라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윈백 뒤에 윈백이라는 기계 저 뒤에 있잖아요. 윈백이거든요. 저게 저 윈백이라는 기구가 뭐냐면 저게 열을 신구열 일리오스와스까지 열을 들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열을 하면 보통 핫팩이나 울트라사운드 하면 그 근육까지 침투되냐가 퀘션 마크죠. 핫팩 되면 피부 열이지 안쪽도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요. 초음파를 했다. 초음파를 한다 그러면 초음파도 근육까지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아나 모르나? 몰라요. 근데 저건 알아. 그 열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 팔찌도 있어요. 팔찌에 손을 딱 끼면은 그 손에서 열이 나와 열이. 그럼 손을 딱 대면 열이 쭉 들어가. 일리오스와스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저걸 사용해서 들어가면 더 많이 일리오스와스를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산 거지. 저거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너 일리오스와스가 쫙 풀어지겠죠? 허리 아픈 사람들 저거 하면 되겠지? 여하튼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이야기 하려 하다가 그래. 자,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앞쪽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이쪽 앞쪽을 손상시키는 혈관이 있어요. 이것을 PC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앞쪽 미드브레인 앞쪽을 손상시킵니다.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 스카는 슈페리어 세레벨라 손해 쪽이고 이거는 대뇌 쪽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포스테리어 세레브랄 아테리는 앞쪽으로 나오는 거 저걸 손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교감이 나오는 걸 손상시키죠. 그렇죠? 부교감이 나오는 걸 손상시키니까 동공이 어떻게 돼? 축소가 안 되고 동공이 부교감은 동공을 어떻게 하는 거고? 축소. 부교감은 동공을 축소, 교감은 동공을 확대. 그러니까 교감 신경이 손상되면 동공이 축소되는 거고, 부교감이 손상되면 동공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저 확대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웨버죠, 웨버. 동공 확대. 왜냐하면은 동공 축소되는 것이 손상되기 때문에 동공이 확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동공이 확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공이 확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공이 확대가 되더라. 됐습니까? 다 됐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신경 반사구조는 그래서 이건 외우면 되겠죠? 네.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헤테로토피 오시피케이션 이소성 고라증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스파이널 코드에 있어서 이소성 고라증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소성 고라증 이야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뼈에 가짜뼈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소성 고라증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입니다. 이소성 고라증은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혈관이 터져서 그 혈액 안에 있는 칼슘이 나와가지고 그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게 이소성 고라증이야. 그렇게 침착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왜 동맥이 터지냐라고 본다면은 그 동맥을 지지하는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터져버리겠죠. 어떻게 터지냐라고 보면 잠시만 넣어봐라 힘이나. 대한민국 여기 마크가 왜 박혀있는 거야 여기? 옷에 왜 박혀있는데? 그냥 이런 상표가? 나하고 대화하기 싫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하체 운동은 안 하고 상체만 했나? 같이 했나? 자,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입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는 우리가 마비 줄 때 이렇게 플렉스 익스텐서를 이렇게 하죠. 근데 하다가 60도 이상 여기서 모르고 이렇게 꾹 눌렀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힘이 없죠. 다리에 힘이 없으면 여기서 내려오는 대퇴동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맥들이 있겠죠. 이게 터지겠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칼슘이 나와. 칼슘이 나와서 이쪽 부위, 양쪽에 어디 부위냐면 ASIS 바로 밑에 보면 이쪽 부위에 뼈가 만져져요. 여러분 안 만져지겠지? 만져지면 이상한 거야. 만져지면 이상해요. 여기 안 만져져야 되는데 헤테로토피 50기신 이거 환자 여기 만지면 여기가 딱딱해요. 뼈가 만져져. 그럼 여기에 가짜뼈가 생겼다는 거지. 가짜뼈가 생겼다는 것은 나중에 플렉스가 돼, 안 돼? 안 돼. 심하게 플렉스하면 가짜뼈이기 때문에 더 잘 부러지겠지. 부러지면 어떻게 돼? 그 뼈가루들이 다 근육에 들어가 버리겠죠. 퉁퉁 부어요. 근데 또 사요. 한 번 생기면. 자, 결론 다시 돌아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플렉스 하는 것 자체는 플렉스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헤테로토피 50개씩 생기겠죠. 그러면 이 환자는 힙 플렉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휠체어 탈 수 있다? 없다? 못해요. 휠체어 못 타. 그럼 평생 뭐 하고 있어야 되노? 책임 보고 있어야 돼요. 책임 보고. 이 누구 책임이고? 치료사 책임이야. 60도, 45도. 저 근기층이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임상적으로. 근데 보세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이제 왔어요. 근데 원래 SCI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몇 군데 돌아다니죠. 근데 나한테 왔어. 근데 처음에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건 모겐도 따라서 만져봐야겠지? 첫날 딱 만나갖고 MMT 검사하고 이 환자 한번 보고 뭐 하지도 딱 만질 때가 ASIS 딱 보고 그 바로 밑에 보고 딱 만져봐야 돼요. 그거 만져봤는데 딱딱한 게 느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스테이션에 전화해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해야 돼요. 그거 말 안 하면 어떻게 돼? 말 안 하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럼 누구 책임인데? 책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헤테로토피 50개는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체크. 힙 조인트에 잘 생겨요. 그런데 힙 조인트에 생겼다 그러면 휠체어 생활을 못해. 그럼 환자들이 컴플레인 욱수로 하겠죠? 마치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SC 환자를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해서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고 더 하나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환자의 이 밑에 마비를 보여. 이 마비 증상을 갖고 있어요. 마비 증상을 갖고 있는 이 환자는 죽을 때까지 플렉스 익스텐스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우리가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환자를. 근데 굳이 훈련을 한다. 또 하나 병실에 올라갔는데 간병인들 그렇죠? 이 간병인들. 자, 교감신경은 방광벽이죠. 그리고 뇌관략근. 방광벽과 뇌관략근이 있으면 이 외관략근, 여기 있는 외관략근은 프론탈 롭에서 지배를 해요. 외관략근은 프론탈, 대뇌에서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외관략근, 항문에 힘을 줘보세요 하면 줄 수 있나 없나? 예, 있잖아. 항문에 힘을 못 줘야 하면 이상해져요. 항문에는 힘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힘 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외관략근이라 그래. 그러면 그 안에 하나 더, 관략근이 하나 더 있다는 소리죠.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똥이 굉장히 매려운데, 똥을 하다가 화장실 앞에 가면 똥이 나온 듯한 느낌이 있죠. 비슷한 것 같아. 나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다 느껴봤어요. 나만 느낀가요?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나왔다. 하고 화장실 갔는데,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온 거. 근데 나왔다라고 느끼는 게 뭐가? 뇌관략에서 뭐 했다? 나온 거야. 뇌관략근은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준 게 어디다? 외관략근. 외관략근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엉덩이를 더 쪼우잖아. 이렇게. 확 쪼우죠? 이렇게 간다고. 근데 외관략근에 나이가 먹으면 더 힘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내 나온 것 같다 그러면 나왔어. 힘이 없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을 키우려고 이렇게 하겠고, 쾌객 운동이나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들이 외관략근 힘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방광벽을 이완시키고 뇌관략근을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소변이 모이겠지? 똥이 모이겠죠? 똥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대변이 모이고 소변이 모이는 작용을 하는 게 교감이죠.
교감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부교감은 방광벽을 어떻게 한다? 방광벽을 수축을 시키고 뇌관략근을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교감은 배뇨작용, 배변작용을 하는 게 부교감이죠. 부교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부교감이죠. 근데 이 부교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원리에서 하는 거냐면 오줌이 소변이 들어왔다 그러면 방광벽이 늘어나죠. 소변이 들어오면 방광벽이 늘어나죠. 보통 500ml 정도 들어왔다 하면 꽉 늘어났다라고 느끼는 거야. 느껴요. 그러면 느꼈다 그러면 이서 늘어났다는 걸 느끼니까 부교감으로 늘어났다라는 정보를 주면 부교감에서 다시 어떻게 수축을 시키면 이러한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가져요.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가져. S 코드에서 방광을 조절해요. 방광으로 근육으로 가면은 그게 우리가 그 머슬 파이버의 섬유다 하는데 지금은 내장이죠. 그러니까 부교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리플렉스다 가능해요. 결론적으로는 리플렉스를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리플렉스 게임이야. 다시 S 코드에서 방광으로 방광이 소변이 찼다 그러면 방광벽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뭐한다 그 방광벽을 수축을 하고 그와 동시에 뇌관략근을 이완시켜서 오줌이 밑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S 코드에서 뭐 하는 거고 리플렉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코드 환자 C4, C5, 6 레벨이다. 5, 6가 손상을 당해서 끊겼죠. 다시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요거 조금 더 해서 쉬는 시간 조금 뒤에 할게요. 요거 연결해서 설명하면 5, 6 내가 이렇게 메고 있어요. 안전벨트를 맵니다. 안전벨트를 메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빡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전벨트가 딱 첫 번째 하는 게 여기 딱 잡아주겠죠. 그 다음 요렇게 내려서 이쪽이 잡아주겠죠. 그리고 하지 무릎에서 대시보드가 탁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무릎을 하지를 탁 막아주겠죠. 결론적으로는 요 위에 라인들은 다 어떻게 잡아주죠. 근데 어디 라인은 안 잡아줘요. 위에 라인은 안 잡아주죠. 요게.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쾅 하니까 스파이널 코드에서 C7이 크니까 그 위에 쪽이 뒤로 팍 빠졌다가 앞으로 팍 하니까 어떻게 5, 6에서 팍 라인이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파이널 코드 찢어져요. 근데 7, A, T1, T2, T3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밑에는 멀쩡하지? 멀쩡해 안 해? 멀쩡해. 그래 S 코드는 엉덩이 S 코드는 멀쩡해 손상당해? 멀쩡해. 이해가지? 그러면 C5, 6 레벨 고쪽이 찢어진 환자는 C2, C3, C4의 그 리플렉스는 멀쩡해 손상당해? 멀쩡해. 근데 어디에 리플렉스는 손상당해? 5, 6는 손상 당하지? 그 생각이야. 그러니까 S 코드는 손상 당해 안 당해? 그러면 C 코드 환자는 이 소변이 자동적으로 배출돼 안 돼? 돼. 요거를 헷갈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야. S 코드가 살아 있으면 C5, 6 레벨이 손상당했다 하더라도 요렇게 리플렉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리플렉스는 손상 당해 안 당해?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C 코드 환자, T 코드 환자, L 코드 환자는 스스로 오줌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는 안 돼? 외관략근 수축은 돼 안 돼? 위에서 내려오는 건 경로에서 끊겼잖아. 그러니까 외관략근은 안 돼.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로만 리플렉스로 수축을 시켜야 되겠지?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방광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방광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처음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내가 동영상에 왜 오줌줄 끼우는 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뇌관략근까지 들어가서 오줌줄을 끼워 놓겠죠. 그래 끼워 놓겠지? 그럼 오줌줄을 쫙 끼워 놔요. 근데 오줌줄 끝에 잠그는 게 있겠죠. 잠그는 걸 잠궈 놔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방광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간호사 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부터 물 먹는 양을 체크를 하고 오후 5시까지 4리터의 물을 드세요.
시간을 나눠서 드시고 그 시간에 먹을 때마다 물의 양과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한 30분 단위로 먹어서 나중에 한 5시 되는 정도 돼서 한 4리터 정도를 먹었어요. 우리 평상시 그래 먹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분이 전부 다 들어가서 빠질 건 빠지고 방광으로 500ml까지 들어와요. 그때 뭐 한다? 오줌줄을 잠궜던 걸 풀어요. 그럼 오줌이 나가겠죠. 그거를 반복해요. 그러면 이 방광에서는 무엇을 느끼냐면 500ml까지 늘어났다가 그 딱 되면 이거 푸니까 다시 쪼그라들죠. 풀고 쪼그라들고 이것을 리플렉스로 어떻게 관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처음에 그렇게 하냐? 처음에 손상당했을 때는 방광을 오줌줄을 끼워 놓기 때문에 방광이 늘어날 경험이 있다 없다? 없지.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지. 쪼그라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오줌줄을 끼워 놓으면 쪼그라들면서 물이 계속 오줌이 나오니까 이게 리플렉스가 할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방광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먼저 방광을 오줌줄을 잠궈 놓으면 방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 500ml까지 늘어날 거. 그러면 500ml 늘어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4리터를 5시까지 먹으면 1시간 뒤에 방광 500ml가 차요.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딱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방광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죠? 그러니까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풀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연습하게 되면 이 부교감이 여기서 다음부터는 오줌줄을 빼더라도 500ml가 들어갔다 그러면 화장실 가면 어떻게 된다? 오줌이 나오게 된다. 약간 이렇게 탁 숙이면 오줌이 쫙 나와요. 그게 조금 잘 안 된다 하면 멜라톤이라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끼우면 그걸로 나올